밥만 먹고 나면 유독 몸이 가라앉고 졸리신가요? 그런데 당뇨 검진은 늘 정상이라고만 하고요. 한두 번 식곤증이야 누구나 있어요. 오늘은 그게 아니라 식사 때마다 그것도 검진은 정상인데 반복되는 그 졸음만 짚어 드릴게요. 그 졸음 다 같은 졸음이 아니거든요. 올라가서일 때도 오히려 뚝 떨어져서일 때도 있어요. 오늘은 식후에 뭐가 벌어지는지 그리고 집에서 식후를 다루는 4가지까지 짚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공대 출신 한의사 비선채 한의원 장동훈입니다. 자주 안 드리는 얘기 하나만 짚어 드릴게요. 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정상으로 나오면 보통 아직 괜찮으니 지켜보자로 끝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몸의 변화는 공복 수치가 흔들리기 전에 식후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복 하나만 보고 안심하면 정작 먼저 봐야 할 구간을 지나치게 됩니다. 이 순서를 아는 게 먼저예요. 검진은 정상인데 몸은 비정상 같지 않으세요? 네, 그 어긋남이 사실 신호예요. 수치는 공복 한 점만 찍은 거고 몸이 무거운 건 식후 몇 시간째 통째로 겪은 결과거든요. 그 둘이 안 맞을 때 식후를 한번 들여다볼 때가 된 겁니다. 순서 얘기부터 드릴게요. 혈당 변화는 공복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밥을 먹고 혈당이 확 올라갈 때 그걸 빠르게 눌러주는 첫 반응이 둔해지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자동차로 치면 이렇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서면 우리는 브레이크를 딱 밟잖아요. 식사 직후 혈당이 확 오를 때도 몸이 인슐린이라는 브레이크를 즉시 밟아서 혈당을 눌러요. 그런데 이 급정거 브레이크, 그러니까 첫 번째로 빠르게 나오는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면 혈당이 크게 솟았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공복까지 망가지는 건 한참 뒤에요. 그래서 공복만 재면 이 초기 변화는 안 잡힙니다. 식사하고 30분쯤 지나면 유독 처지지 않나요? 그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첫 번째 신호 구간이에요. 한번 처진 건 누구나 있지만 식사 때마다 같은 시간대에 반복되면 그건 그냥 식곤증으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섬세하게 봐야 하는 구간이에요. 한번 식후에 처진 건 누구나 있어요. 그게 식사 때마다 반복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식후에 혈당이 오르는 변화가 먼저 나타나고 공복 혈당이 올라가는 건 그보다 나중에 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식사 직후 혈당을 눌러주는 첫 인슐린 반응이 약해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검진에서 괜찮다고 했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여기가 조금 까다로운 지점입니다. 이것도 연구가 있어요. 공복 혈당이 정상이어도 식후에 혈당이 숨어서 오르는 부분이 있고 공복만 보면 오히려 거짓 안심을 줄 수 있다는 보고입니다. 공복은 통과했으니 괜찮다고 들었는데 정작 식후 구간은 확인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쯤 지나면 유독 졸리고 눈이 감기고 몸이 가라앉아요. 특히 면, 밥, 빵, 단 음료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신 끼니 뒤에 이 무거움이 더 도드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식후의 무거움이 식사 때마다 반복되는 게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경 쓰지 않으면 시간만 흐르고 방향은 바뀌지 않게 됩니다. 수치가 선을 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식후의 이 무거움을 신호로 먼저 읽는 게 이 단계에서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이 헷갈리는 걸 정확히 갈라드릴게요. 그런데 졸린 거는 밥 먹고 한참 뒤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졸림이 두 종류는 아닙니다. 시점이 다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식후 30분에서 1시간, 그건 혈당이 봉우리처럼 확 올라가서 몸이 무거워지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밥 먹고 1~2시간, 길게는 3시간쯤 지나서 갑자기 졸리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이건 결이 달라요. 롤러코스터를 떠올려 보세요. 꼭대기까지 막 올라간 다음에 정작 속이 울렁거리는 건 툭 떨어지는 내리막기잖아요. 식후 혈당도 똑같습니다. 첫 브레이크가 둔해진 몸은 세포들이 인슐린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췌장에서 뒤늦게 상황에 안 맞게 과하게 인슐린을 쏟아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올라갔던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푹 꺼집니다. 이 급락 구간에서 오는 게 그 식은땀하고 멍한 졸림이에요. 실제로 식후 1시간에서 3시간에 나타나는 이런 처짐을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인슐린이 상황에 안 맞게 과하게 나오는 게 원인일 수 있고, 특히 인슐린이 잘 안 듣기 시작하는 경계 단계에서 더 흔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연구 결과인데요. 과도한 주간 졸림과 피로가 인슐린이 잘 안 듣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식후에 무겁고 처지는 걸 바로 비기허로 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먹은 걸 에너지로 바꿔 돌리는 소화의 힘이 떨어진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오히려 더 처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래 이어지면서 갈증까지 겹치는 단계를 소갈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소갈은 글자대로 풀기보다 몸속
수분과 에너지 소모가 심해서 자꾸 마르고 처지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수치로 잡히기 전에 몸이 먼저 무거움과 갈증을 신호로 보내는 단계인 겁니다. 그럼 식후에 뭘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까요? 약 얘기 아니에요. 식사 자체를 안 바꿔도 순서하고 타이밍만 손봐도 식후 곡선이 꽤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걸로 4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먹는 순서예요. 같은 밥상이라도 순서만 바꿔보세요. 채소나 국, 단백질 반찬을 좀 더 먼저 드시고 밥, 면 같은 탄수화물 나중에 드시면 식후 혈당이 오르는 폭이 한결 완만해집니다. 반찬부터 밥 나중에 이것만 바꾸셔도 식후 무거움이 다른 분들이 많아요. 둘째, 아침 한 끼가 점심을 정합니다. 이건 잘 안 알려진 건데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몰아 드시면 점심 식후 혈당이 더 크게 치솟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천천히 소화되는 걸로 통곡물이나 단백질을 곁들여 챙겨 드시면 그날 점심 식후 혈당까지 한결 나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앞 끼니가 다음 끼니 혈당을 미리 정해두는 셈입니다. 그러니 아침을 거르는 습관부터 한번 보셔야 해요. 셋째, 식후 걷기는 타이밍이 핵심이에요. 식후에 걷는 게 좋다는 건 다 아시는데 여기서 한 끝은 타이밍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시지 말고 식후 곧바로 움직이는 게 핵심이에요. 한참 쉬었다가 길게 걷는 것보다 식후 바로 한 2분에서 5분만 걸어도 식후 혈당을 누르는데 더 낫다는 연구가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도 천천히라도 걷는 쪽이 낫고요. 설거지를 하든 집안을 걷든 식후 즉시가 포인트입니다. 넷째, 신음식 곁들이기와 근육이라는 창고예요. 식사할 때 식초나 신음식, 그러니까 새콤한 샐러드나 초무침 같은 걸 곁들이면 식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좀 더 완만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약으로 드시라는 게 아니라 반찬 한 가지를 신 걸로 바꾸는 정도면 돼요. 그리고 식후에 올라간 혈당이 가장 많이 받아 쓰는 곳이 우리 몸의 근육입니다. 그래서 유산소만이 아니라 하체 근육을 평소에 조금씩 챙기는 게 식후 혈당이 갈 창고를 넓혀두는 일이에요. 여기서 솔직하게 한 가지, 정제 탄수화물을 끊으세요. 단 음료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하면 다 못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요, 단 음료는 양을 절반으로, 그리고 빈속에 탄수화물부터 몰아 드시는 것만 피해주세요. 이 작은 것들이 식후 곡선을 생각보다 많이 다르게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 한 방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오히려 이 진입 단계가 방향을 잡기 좋은 시기예요. 아직 선을 넘지 않았으니까요. 실제 임상 연구 결과에서도 같은 방향이 나옵니다. 한약이 경계 단계에서 당뇨로 넘어가는 비율을 줄이고 식후 혈당을 낮추는 쪽으로 도움이 됐다는 임상 연구들을 모은 분석이 있어요. 아직 선을 넘지 않은 단계에서 흐름을 되돌려 놓은 접근이 의미 있다는 근거입니다. 기간은 보통 3개월 단위로 함께 봅니다. 다만 식후의 무거움이 오래된 분, 그리고 지금 상태를 어디까지 되돌리길 원하시는지에 따라 3개월 넘겨 더 이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간을 못 받기보다 방향만 정확히 잡으면 식후에 처지던 게 한결 가벼워지는 반응은 생각보다 분명하게 올라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하나예요. 혈당은 공복이 아니라 식후에서 먼저 달라진다. 그러니 검진 공복 수치 하나만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식후의 무거움이 반복되는지를 신호로 봐주세요. 그리고 그 졸림이 식후 30분의 무거움인지 아니면 한두 시간 뒤 식은땀이 남는 급락인지 시점을 한번 구분해 보시면 내 몸을 좀 더 정확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피로의 원인이 다 혈당은 아니에요. 수면, 갑상선, 빈혈처럼 다른 이유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모든 피로에 그대로 해당된다고 단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식후 무거움이 반복된다면 식후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 식후 구간을 어떻게 읽고 어디에서부터 손대는지는 곁에서 길잡이가 되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복 수치만이 아니라 식후의 흐름까지 포함해서 지금 내 상태를 한번 정리해서 평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공대 출신 한의사 비선치 한의원 장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